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원고인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 최종 변론 기일이 오늘, 그러니까 5월 23일 드디어 잡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최종 변론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최종 변론이라면 흔히 결심 공판에 해당하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 이후에 선고 공판이 아마 다음 달 정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몇 차례 예고해 드렸습니다마는 23일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최종 변론 재판이 시작되고 그보다 1시간 앞서서 오후 1시부터는 전국 각지의 애국 시민들과 애국 우파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 앞에서 연합 집회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등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최종 변론 재판에는 4.15 총선 당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그러니까 송도 이동 투표관리관이 정인으로 소환돼서 재판부와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현성삼 변호사가 대법원의 담당 사무관과 통한 결과 이번 재판에 일장기 투표지 담당 관리관이 소환됐고 본인이 이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을 앞두고 열리는 기자회견 또 연합집회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애국우파 단체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참석 예정 단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방송 이후에도 꽤 많은 단체들이 추가로 이번 연합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참여하는 단체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까지 이번 연합집회에 참석할 예정인 단체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집회의 주체 단체격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4.15 국투본과 또 마찬가지로 각종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의 핵심 단체로 떠오르고 있는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이 단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명선거 실천연대,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연대, 국익포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백신 패스 반대 자유애국 시민연합, 선거정의 국민연대, 육군 학사장교 구국동지회, 자유민주수호 운동본부, 한미연합 국제선교회,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4.15 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 또 4.15 센터 이런 단체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단체들 명단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단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충정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4.15 국투본,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공명선거 실천연대,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연대, 국익포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백신 패스 반대 자유애국 시민연합, 선거정의 국민연대, 육군 학사장교 구국동지회, 자유민주수호 운동본부, 한미연합 국제선교회,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4.15 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 4.15 센터 이런 단체들입니다. 며칠 전 방송 때 소개해드렸던 당시 시점까지의 단체들에서 추가된 단체는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또 백신 패스 반대 자유애국 시민연합, 한미연합 국제선교회, 선거정의 국민연대 이런 단체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4.15 국투본 측은 이번 연합집회 또 기자회견
선거 재판 등을 앞두고 작성한 포스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 하나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불의한 재판 하나가 나라를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선거 무효, 주권 수호, 국민의 염원을 보여줍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이번 선거무효 소송의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의 증거가 발견됐다면 그게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선거의 무결성이 깨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선 무효 소송 외에 선거 무효 소송을 둔 이유가 아니겠는가. 국민은 부정이 없는 선거를 치를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위해 선관위가 존재하고 또 법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검표를 하면 2000년 문학진 박혁규 당시의 한 표에서 2016년 문병호 정유섭의 3표의 오차가 발생했다. 이게 정상이다. 4.15 총선 연수을 재검표에서는 정체불명의 일장기 투표지가 1000여 장 발견됐다. 이번 일을 그냥 덮고 갈 경우 앞으로 수만 장의 불법 투표용지가 발견돼도 손쓸 수 없게 되는 대법원 판례로 남는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민경욱 의원의 코멘트에는 원로학자인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매우 열심히 활동해오신 학자입니다마는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만일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결내면 위조화폐에 아무 도장이나 일장기처럼 찍어서 사용해도 된다는 뜻과 무엇이 다른가? 투표지는 화폐보다 더 중요한 헌법 제1조 그 자체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1000여 장의 시뻘건 일장기 투표지.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에 투표관리관 이런 글자도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시뻘겋게 돼서 마치 일본 국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일장기 투표지로 이름 붙여진 1000장 넘는 투표지를 유효 투표지로 인정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은 6.1 지방선거 중 아주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최신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나온 것들 몇 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PNR, People Networks Research가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 의뢰로 최근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4.8%,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2.1%로 오차 범위 내에서 김은혜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포인트 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3위는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가 3.5%로 나왔습니다. 또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 보수진영 또는 우파진영 단일 후보인 임태희 후보가 진보 또는 좌파 진영의 성기선 후보보다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임태희 후보의 지지율은 31.6%로 성기선 후보 22.6%보다 약 9%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나타났지만은 아직도 지지 후보를 뚜렷하게 정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도 많습니다. 이 여론조사에도 현재 잘 모른다가 25.2%, 없다가 20.6%로 조사돼서 현재 여론조사만 보면 임태희 후보가 성기선 후보를 상당히 앞서는 것 같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런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경기도 지사 선거 여론조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오히려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걸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42.7%, 김은혜 후보가 42.1%로
김동연 후보가 0.6%포인트 정말 아주 근세오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에 이어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가 6.1%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론조사보다는 이 여론조사에서 강용석 후보의 지지도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김동연, 김은혜, 김동연 두 사람의 아주 팽팽한 접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세 번째로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가 일정한 지지도, 그러니까 높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보임에 따라서 범우파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김은혜, 강용석 두 후보의 막판 단일화가 지금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6.1 선거 때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여권 후보들이 하나가 돼서 나오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도가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보수 후보 단일화 또는 우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2일 MBN 전화 인터뷰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저도 예전에 단일화 경험이 있지만 결국은 후보자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은혜 후보자가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하면서 나름대로 결심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선거는 양대 정당의 대결이기 때문에 여권 후보들이 하나로 돼서 나오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도가 아니겠나 생각한다. 물론 결단은 후보자의 몫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도 계속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김동연, 김은혜, 김동연, 박빙 구도로 흐르고 있고 여러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강용석 후보가 3 내지 5% 정도 득표하고 있다. 승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 단일 후보가 좀 더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 같은 분석은 사실은 당연한 거죠. 지금 김은혜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선거 막판에 강용석 후보를 잡아서 단일화를 해야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건 뭐 아주 삼척 동자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강용석 후보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준석뿐만 아니고 이준석과 가까운 소위 당권파라는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8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전해진 그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럴 거면 안철수 후보가 선대위원장 했어야 됐다 이러면서 선대위 방침과 다른 메시지를 낼 거면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과 하태경 소위 당권파는 아마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는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굳이 강용석을 애우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강용석을 저렇게 냉대해서 강용석이 완주하게 해서 김은혜가 지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준석, 하태경, 국민의힘 당권파의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